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사랑은 물론 듬뿍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 없이 공부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표를 보고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웃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저는 성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는 꼭 들었으니까요. 남들은 다 반항 한 번쯤은 해본다는 그 사춘기 때에도 저는 부모님 속 썩이는 일 없는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집은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저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계단 한 계단을 열심히 밟아나갔죠. 의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의대에 가서도 저는 끊임없이 공부했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가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었고 열심히 배우고 수련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때도 많았지만 이제껏 제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저는 개인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남아 공부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 연세도 있고 하니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부모님도 챙겨드리고자 내린 결정이었어요. 병원 개업한 자리도 괜찮은 편이었고 환자가 많아서 좋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환자도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인성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과 또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님들 모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알뜰살뜰 챙겼습니다. 그렇게 저를 살아가게 한 것도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께 명절 때 직원들과 똑같이 명절 설문도 챙겨드리고 환자가 많았던 날엔 고생하셨으니 택시라도 타고 귀가하시라며 택시비도 지어드렸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처음엔 뭘 이런 걸 챙겨주냐고 하셨지만 안 받으시면 제 마음이 불편해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고맙다며 잘 받으시더군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다 보니 그분들은 또 저에게 다른 것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죠. 청소 아주머니는 제가 자신의 아들과 또래라면서 아들이 저와 정말 닮았다며 보고 싶지만 멀리 있어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넋두리 하듯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래라는 그 아들 덕분에 저는 그분께 더 챙김을 받기도 했죠. 절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런 사연을 들은 저도 그런 아주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좋은 분이기도 하여 제 부모님처럼 잘 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고 항상 안부도 물어주시곤 하셨습니다. 뭐 하는 분이신지, 집은 어디인지, 형제는 있는지 등등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정기검진차 제 병원에 오시는 날이었어요. 검진을 마치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려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들은 서로를 알고 있는 듯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며 청소 아주머니께 화를 내셨고 청소 아주머니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셨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어머니는 인품이 온화하셔서 집에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물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버지의 팔을 끌어당기더니 빠르게 병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저희 병원에 검진회에는 오시지 않던 어머니가 자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절 보러 오셨다고 했지만 청소 아주머니인가 볼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궁금했지만 제가 물을 수는 없었고 물어도 왠지 알려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있던 중 우연히 두 분이 비상구에서 몰래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아줌마, 지금 우리 아들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안 그만둬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지육인지 모르고 옆에 있었네요.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지육이라뇨? 제 아들 이름을 왜 그렇게 불러요?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사모님, 제가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서 제가 절대 지육이 아니 사모님 아드님 모르게 할 테니 저 여기서 계속 일하면 안 될까요? 아줌마,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아들 데려오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 앞에 안 나타나는 조건으로 돈도 드리고 집도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우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년이에요. 그럼 다른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 당장 그만두세요. 이게 저희 어머니와 청소 아주머니의 대화였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황당했지만 정리를 해보니 원래 제 이름은 지육이며 현재 저희 부모님이 이 청소 아주머니에게 돈과 집을 주고 저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말이 되더군요. 이제껏 저는 부모님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죠.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껏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소리죠. 과거를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부모님이 아니라기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그 며칠간은 잠을 잘 수도 뭘 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그냥 부모님께 사실대로 묻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며칠 전 우연히 어머니가 비상구에서 청소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됐어요. 대체 청소 아주머니는 누구고 지우기는 또 누군가요? 어머니가 돈을 주고 집을 주고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 물음에 부모님은 아주 많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아, 나는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이후 꾸준하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니 불임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도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본인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했고 평소에 그 도우미 아주머니의 남편이 도박에 빠져 매일 술 먹고 들어와 돈 내놓으라며 아주머니를 때리곤 한다는 걸 알았던 저희 부모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분은 눈에 피멍이 들어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남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가부를 해간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머니의 아들은 2살이었는데 아이가 없던 부모님은 그 아들이 평소에도 너무 예뻤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생각을 한다고 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고아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주머니의 남편이 이 작은 아이에게까지도 폭행을 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요. 이런 저희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가 매달리셨다고 하더군요. 평소 제 아들을 많이 예뻐해 주신 거 잘 안다. 고아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남편은 도박을 끊지 못할 것이고 자신이 이렇게 키워봤자 남편처럼 되거나 그게 아니면 자기처럼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게 뻔한데 이 아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사모님이 키워주신다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요. 며칠을 고민한 저희 부모님은 도우미 아주머니의 아들, 즉 저를 입양하기로 하셨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과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느덧 제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2살 때의 일이라 저에게는 전혀 기억이 없었고 평생을 제 부모님이라고 살아온 이 두 분이 사실은 내 친부모가 아니라고 하니 충격이 클 수밖에요. 그렇게 부모님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를 안쓰러워하는 부모님이 느껴졌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나니 이제껏 모범생처럼 착하게 살아오던 제가 불뚝한 반항심이 올라오더군요. 그냥 부모님에게도 화가 나고 날 버린 그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여기에 모든 원흉인 친아버지라는 인간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징후스럽더군요. 무언가 억눌려 있던 게 폭발하기라도 하듯 제 감정선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병원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돌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현재는 가장 아픈 사람인데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가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매일을 술로 버텼습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고 저를 달래줄 수 있는 건 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방 밖에서 제 걱정으로 동동거리시는 부모님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화라는 것 자체가 하기 싫고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페인처럼 지내기를 며칠,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의 결론이 나더군요. 그 청소 아주머니를 만나야겠다고요. 나의 친엄마라는 그 여자 청소 아주머니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까이서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시는 것 같더군요. 그렇겠죠. 그 전에 몰골이 아니었을 테니. 저는 인사도 생략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리 병원에 취업한 것이 아닌지 물었죠. 그 아주머니는 절대 아니라며 손살을 치더니 결국엔 사실대로 말하더군요. 저인 줄 알고 접근했다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접근한 의도가 사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고요. 실수가 절로 터져 나오더군요. 그래서 나를 내 부모에게 팔아넘길 때 이미 거액의 돈과 집까지 받았다면서 왜 청소부 일을 하며 돈을 더 뜯어내려고 벌레처럼 나에게 들러붙었냐며 퍼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제 상태를 보면서 이분은 사실대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과 집은 이미 그 도박하는 자신의 남편이 날려먹은 지 오래며 현재 그 남편이라는 인간은 상습 도박과 폭력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요. 그런데 왜 돈이 필요했냐고, 남편도 감옥에 수감 중이라며 자식 팔아먹은 돈도 모자라서 또 돈을 벌어가려고 기어 들어왔냐 물었더니 몇 달 뒤면 그 친아버지라는 인간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그 인간과 살고 싶지 않고 무섭기도 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숨어서 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러기엔 본인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서 그러질 못한다고요. 여기까지 듣는데도 기가 막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매달리며 그러더군요. 새로운 곳에 가서 살 수 있게 제발 돈 좀 달라고요. 자기도 이젠 좀 살고 싶다고요. 이렇게 어차피 알 거 다 알게 되었으니 돈 좀 달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자신을 원망할 것도 없지 않냐며 이렇게 의사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부잣집에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게 어찌 보면 다 자신이 그 집에 절 두고 왔기 때문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자신의 은혜에 돈으로 보답을 하라고요. 술만 퍼마시며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모라는 여자가 나를 잊지 못해서 찾아온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머니가 두 분이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를 버린 사람이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버린 내가 너무 안타까워 내 주위를 맴돈 게 아닐까. 혼자 감성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싶더군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친모라는 여자는 절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닌 그저 돈줄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나를 낳아준 친모라니 정말이지 치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증오감이 모두 다 그 친모라는 여자에게로 향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절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으니 병원은 물론이고 절대 내 근처에는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에게도 부모님은 키워주신 두 분뿐이며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 해도 전혀 달라질 것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요.
적어도 이렇게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그 은혜는 오롯이 이 두 분에게 갚으면서 살아갈 것이지 당신에게 갚을 은혜 따위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낳았다는 그 쓰레기 같은 친부를 아직도 끌어안고 살았던 당신도 크게 그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서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절대로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게 돈이 나올 일은 없으니 영원히 사라지라고 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모진 말을 퍼부었는데도 후회스럽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너무 어이없고 속이 더 허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고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때서야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진작에 이야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절 잃는 줄 알고 너무 두려웠다며 어디 다친 곳 없이 이렇게 무사히 우리 집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건 저인데 말이죠. 한참을 어머니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요 며칠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그 아주머니는 이제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요. 그동안 절 위해 숨겨왔을 어머니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으니 울지 마시라고요. 그 밤이 지나고 난 뒤 저는 다시 예전의 모범적인 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친자식이 아님에도 정말 자신들이 낳은 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데 쓰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